안녕하세요. 질문 수업의 양경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도덕 수업 방법에 적용할 두 번째 마법 도구를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정 단어 활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학생의 현재 감정 상태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입장에 따라 사람마다 감정이 다름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 단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그 감정이 도덕적 판단과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탐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감정 수업에 대한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더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좀 흥미로운 교육 방법을 살펴볼까 합니다. 도덕기라는 자료에 기반한 건데요. 아, 네네. 이게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요. 그냥 기분이 어때? 이게 아니라 감정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네, 맞아요. 감정 단어. 특정 상황에서 사람들 감정이 막 어떻게 달라지고 또 움직이는지 그걸 파고드는 거죠. 이게 도덕 수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네, 흥미로운 접근법이죠. 이 자료에서는요, 그 감정 단어 활용을 학생들 질문이나 대화, 또 미덕 가치 활용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도덕 수업의 아주 중요한 도구로 보고 있거든요. 중요한 도구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저마다 다르다는 거. 그걸 아는 게 중요하고 또 그 차이를 통해서 도덕적 판단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이 방법을 쓰면 구체적으로 뭐가 좋을까요? 자료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이점이 있던데요. 네, 그렇죠. 우선 학생 참여 유도, 이게 아주 중요하죠. 참여요. 네. 감정 표현이 좀 서툰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도 뭐 마음소리 감정 카드 이런 도구를 쓰면 훨씬 쉽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네네. 카드를 고르는 식으로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도덕적 사고를 넓히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고의 확장. 자신의 감정만 보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내 감정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 타인의 감정까지 살펴보면서 여러 관점을 고려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같은 상황인데 왜 저 친구는 저렇게 느끼지?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같은 상황, 다른 감정. 이걸 배우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서 조절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고요. 타인이랑 같이 사는 태도, 그 기초를 다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감정 단어 활용이 단순한 감정 알기를 넘어서네요. 타인과의 관계, 인성함용과는 바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신의 그 복잡한 감정을 언어로 딱 짚어보고 또 친구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면서 왜 저럴까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해요. 그 과정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게 바로 타인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그러니까 도덕적 역량을 키우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정서 조절 연습도 되고요. 근데 이런 섬세한 접근 방식에는 좀 조심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역시 안전한 분위기 조성이에요. 안전한 분위기요? 네, 학생들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든 그게 뭐 좀 일반적이지 않거나 남들과 다르더라도 이게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야 해요. 교사가 정말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어떤 감정이든 괜찮다는 신뢰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걸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고요. 모든 감정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전제가 필요합니다. 아하. 그리고 또 감정에 대한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했죠? 네, 맞아요. 대화가 핵심입니다. 자료에서 그 친구랑 다투고 화해하려는 상황, 그거 예로 들었잖아요. 네, 봤어요. 그때 보면 뭐 분노도 있고 걱정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막 복합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네, 그렇죠. 복잡하죠. 왜 그런 감정들이 동시에 나타나는지, 왜 저 친구는 저렇게 느끼는지 이건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이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단어만 나열하고 끝나면 안 돼요. 대화를 통해 깊이 들어가는 거군요. 단순히 감정 이름표 붙이기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게 없으면 피상적인 활동에 그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안전한 분위기,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 이게 핵심이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도덕적 딜레마 속 감정의 역할을 이해한다는 게 사실 교실 안의 교육법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뭔가 결정할 때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핵심은 감정 단어 활용이 그냥 감정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정이 우리의 도덕적 추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탐색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감정이 세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창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 살펴본 자료가 이 방법의 중요성, 효과, 또 주의할 점까지 잘 설명해 주긴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수업에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하는 질문을 남겼죠. 네, 맞아요. 구체적인 적용법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교실 밖, 그러니까 당신의 일상생활에서요. 뭔가 좀 복잡한 상황이나 의견 충돌 같은 게 있을 때 그때 관련된 자신 혹은 타인의 감정을 한번 구체적인 단어로 이름을 붙여보는 건 어떨까요? 구체적인 단어요? 네, 그냥 화난다 이게 아니라 뭐 서운하다, 억울하다,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감정에 명확한 이름을 붙여보는 것이 그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어쩌면 해결책을 찾는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내 감정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정말 성찰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